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 DLB 에듀에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첫 번째 시간인데요. 통합과학 매주 수요일에 저녁 8시 부터 50분 동안 수업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실시간 수업 참여하실 분들은 항상 www.dlbedu.co.kr 들어가셔 가지고 실시간 수업에서 그 상품 구매하셔 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그 한글로 DLB 에듀 원격 학원이라고 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은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링크 구매한 거 우리 친구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년도 수능 통합과학은 저희 DLB 에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체에서 별빛이 이제 지구 쪽으로 왔을 때 천체에서 들어오는 별빛을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주의 초기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는 어떤 원소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전등 같은 것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전등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광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광원에서 뭐 예를 들면 천체라고 했을 때 별빛이 쫙 사방으로 퍼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저 광원에서 나온 천체의 빛이 그냥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이제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생기는데 어쨌든 빛이 굴절이 되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빛의 스펙트럼이 관측자에게 다 보이는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이 연속 스펙트럼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장을 우리가 람다라고 쓰거든요.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짧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요. 가시광선 영역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광원에서 별빛이 나올 때는 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저 전자기파 안에 요 가시광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형태만이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되고 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이외에 그 파장이 더 길어지는 거나 파장이 더 짧아지는 거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는 관측할 수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자기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계속 밑에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광원에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그 사방으로 퍼지는 빛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파장별로 전자기파의 종류를 그려 넣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측할 수 있고요. 요 가시광선 영역보다 짧거나 아니면 가시광선 영역보다 긴 거는 또 다른 특정한 그 기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색이 파장이 좀 길었던 거고요.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부분이고요. 자, 파장이 보라색보다 더 짧아지면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이어지고요.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꼭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이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열등이나 아니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역시 광원에서부터 빛이 나와요.
전자기파 형태로 빛이 나오는데 그 전자기파의 파장 중에서 여기 지금 이 광원을 내는, 다시 말하면 어떤 별의 천체를 이루는 대기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걸 그 대기 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오게 되면 이 천체를 이루고 있는, 이 별을 이루고 있는 대기 성분들의 원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원소들마다 여기 있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A라는 원소는 뭐 요런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고 B라는 원소는 그 나머지 파장을 흡수한다고 치면은 요렇게 천체로부터 전자기파 형태로 빛이 방출이 되면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그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만 방출을 시켜요. 그럼 나머지만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그 나머지 내보낸 것 중에서 관측자가 발견할 때는 관측소에서 이렇게 특정한 원소가 흡수한 파장만 빼고 나머지만 색깔이 띄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온의 기체를 만들어요. 각각의 원소들마다 온도를 높이거나 에너지를 가해서 고온의 기체를 만들게 되면 그 원소들 자체가 일단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올 때 이렇게 빛을 방출합니다. 각각의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 만큼 그 원소들은 나중에 그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스펙트럼 계열에서 방출된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럼 이 방출된 파장을 연구해서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우리가 구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인위적으로 지구에서 각각의 원소들마다 고온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만들면은 그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궤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에너지를 낮추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그 고유한 원소들이 갖게 되는 흡수한 파장을 다시 방출하게 돼요. 그럼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이 방출이 되면서 아까처럼 선 스펙트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출선 스펙트럼을 이해하실 때는 이 그림하고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했었던 흡수선 스펙트럼, 세 번째 했었던 방출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보이는 이 스펙트럼 자체가 그렇죠.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흡수나 방출될 때는 각각의 원소들이 갖게 되는 고유한 본인들만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을 흡수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아까 방출선 스펙트럼은 각각의 원소들이 본인이 흡수하는 고유의 파장을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지문과 같아서요. 원소마다 다 저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원소는 예외 없습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요. 그래서 그 원소 자체가 흡수하는 그 파장대의 영역을 보고 어떤 원소인지를 지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스펙트럼을 모든 원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이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햇빛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확인해 보겠지만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햇빛이나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연속적인 띠가 나오게 되고요. 파장별로 봤을 때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거, 그리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영역이 가시광선의 영역이라는 거. 그럼 가시광선은 약 400나노메타에서 한 700나노메타 정도로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단위환산 나노미터를 미터로 고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과학의 기초 단원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흡수선 스펙트럼인데요. 이 흡수선 스펙트럼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광원이 있으면 그 광원을 이루고 있는 주변에 대기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대기에는 각각의 원소들이 있고요. 그 원소들마다 아까 모든 원소는 독특한 파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라는 원소는 여기 수소라고 써 있잖아요. 이 원소는 이쪽에 해당하는 이런 파장의 빛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요. 지금 한 가지 원소에서 파장을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파장이 짧을수록 흡수하고 흡수하는 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요. 파장이 길면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 흡수할 때 요 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폭이 모두 동일하진 않고요. 수소이긴 하지만 이 폭이 작을 때도 있고 이 폭이 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폭의 크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요. 자, 선폭은 스펙트럼에서 선폭은 확인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도플러 확장이나 압력 확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 하면은 만약에 그 천체가 예를 들면 빛을 내보내는 이 광원을 가지고 있는 이 천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대기의 원소들이 갖게 되는 그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져요. 그리고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스펙트럼 선폭이 넓어집니다. 도플러 효과를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온도가 높으면 선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밀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소가 수소라는 원소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럼 이렇게 높은 밀도에서는 단위 시간당 원자 분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 확장이 일어나서 얘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흡수선 스펙트럼에서 여기 있는 이 선폭의 넓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압력이란 얘기는 밀도가 빽빽하고 크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 원소를 이루는 원자들이 많이 활발하게 충분히 움직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압력이나 밀도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원자나 분자가 많이 충돌해서 요 폭이 넓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출 스펙트럼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원소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서 들뜬 상태로 만든 후에 얘를 가만히 놔두면 각각의 원소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 파장만큼 나중에 방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방출된 빛이 여기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같은 원소면 흡수하는 위치나 방출하는 위치가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폭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파장이 긴 쪽으로 갈수록 폭과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의 영역이고요.
이 전자기파의 영역에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측되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고,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있으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이쪽 왼쪽이 파장이 긴 거고 오른쪽이 파장이 짧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0의 22승까지 진동수가 있고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10의 4승으로 가고요. 여기 10의 4승 진동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우리가 보통 빛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HF라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물리 배울 때 한 번 더 배우시면 되는데, 얘가 빛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플랑크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진동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진동수하고 파장은 역수의 관계에 있었죠. 자, 이 문제는 우리 23년도 고1 6월달 14번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지금 빛이 쑥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으로 가는 이 빛은요, 프리즘을 통과해서 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곳에 다 색깔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수소기체를 통과하면 이 수소기체는 이 연속 스펙트럼에 있는 애 중에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을 흡수하고 이쪽에, 그렇죠,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수소기체가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흡수한 파장들을 다시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방출선 스펙트럼에 찍히는 이 파장 영역대나 흡수선 스펙트럼에 찍히는 파장 영역대가 같은 원소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흡수선 스펙트럼이죠.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은 여기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니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같은 원소니까 같겠죠.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니은과 같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대를 흡수해서 나오는 거니까, 예,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이라고 해야 되지 니은과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시면은 그렇죠.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고요. 나를 보시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대기를 통과할 때 그 대기에 있는 기체들의 영역의 파장을 흡수한 거고요. 가는 그 이제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방출하는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이 됩니다. 기억. 가의 방출선을 만드는 기체와 나의 흡수선을 만드는 기체는 같은 원소다. 이게 같은 원소인지 확인하려면은 위치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쭉 보시면 위치가 다 매칭이 돼요. 요 빨간색이 여기에 매칭이 되고요. 얘는 여기 매칭이 되고 얘는 여기 매칭이 되고 이렇게 다 매칭이 되죠. 예, 그러면 같은 원소가 맞습니다. 자, 니은. 가의 스펙트럼 영역은 모두 가시광선 영역이다. 아까 400에서 700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죠? 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온도는 가를 방출한 기체보다 나의 흡수선을 만드는 기체가 더 높다. 자, 온도를 얘기할 때는요, 가를 만들려면은 일단 고온의 기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얘는 일단 광원에서 나온 빛을 흡수하는 거고, 얘는 그걸 흡수해서 에너지를 높인 다음에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를 방출한 기체가 나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나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림의 가나다는 어떤 여러 종류의 빛을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해시키는 모습이다. 자, 가는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어떤 원소가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거니까 흡수선 스펙트럼. 다는 그 원소의 에너지를 높여서 흡수를 하게 만든 다음에 특정한 파장을 그리고 방출하는 거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소, 헬륨, 수은의 방출선 스펙트럼이고요. 가가. 나는 태양광에서 나타나는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태양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수소에 해당하는 저 파장의 영역이 여기 다 포함이 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요 수소의 영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포함이 다 되고 있어요. 쭉 내리면 얘,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얘, 이렇게. 그래서 수소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요. 헬륨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요 안에 있는 영역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없네요. 요 안에 영역이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은도 마찬가지로 없네요. 예,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나에 있는 여기 태양광에는 지금 수소의 원소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나를 통해서 태양에 수소 기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디귿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 가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러죠. 위치도 다르고 요 선폭도 다르다고 했었죠. 이렇게 선폭이 다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압력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원자나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밀려나서 도플러 확장 효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압력이 세다는 얘기는 결국은 밀도가 크다는 얘기니까 헬륨이 많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많이 있는 헬륨들이 서로 충돌해서 원자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밀려나서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가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거 맞고요. 나에서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의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냈다고 해요. 해석은 이런 겁니다. 어떤 광원에서 빛을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가처럼 이렇게 방출을 했대요. 그런데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대기에.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고 하면은 당연히 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기를 통과할 때는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1번, 5번은 일단 제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되려면 나와 똑같은 파장 영역에 위치해서 흡수가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있는 위치를 찾으면 돼요. 2번은 흡수가 아니니까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 3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 4번 되는데 3, 4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아까 기억나죠?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어요.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요. 그래서 4번은 안 되고 3번만 유일하게 답이 됩니다. 자, 그림은 별 A의 스펙트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별 A를 보시면은요, 이 별 A에는 이렇게 별 A가 있으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가면 이 대기를 통과할 때 어떤 원소들이 이런 파장을 흡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소, 헬륨, 리튬 중에서 누가 흡수됐는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0 조금 뒤에 있는 거 흡수한 거 요거 수소 맞죠? 그 다음에 500하고 여기 450 중간 사이에서 500하고 450 중간 사이에서 요만큼 떨어진 얘가 흡수된 거니까 수소는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헬륨 볼까요? 헬륨은 650하고 700 중간의 사이에요. 650하고 700 중간의 사이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00 조금 벗어나서 여기 있고요. 500 바로 안쪽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50과 그 사이 중간, 450과 그 사이 중간 있고요. 450 바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00 있는 데 있는데 이렇게. 아, 그러면 헬륨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튬 있나 볼까요? 자, 이 리튬은 600에서 조금 벗어난 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면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별 A에는 일단 지금 수소와 헬륨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중에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기억, 방출 스펙트럼이다. 당연히 맞겠죠. 예. 니은, A하고 B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 파이다. 당연히 얘도 맞겠죠. 디귿,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선과 선 사이가 멀어지면 파장이 긴 거고요. 이렇게 선과 선 사이가 짧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A가 파장이 긴 게 아니라 B가 길어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헬륨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기억, A와 B는 파장이 같다? A하고 B는 파장의 위치가 틀리죠? 그럼 파장 값이 틀린 겁니다. 니은, 원소가 다르면 스펙트럼 선의 개수가 다르다.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원소를 판별할 수 있다. 그죠? 모든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이다. 자, 가시광선이 있었고요. 마이크로파 전파는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스펙트럼에 나타난 붉은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다고 해야겠죠? 틀린 말입니다. 3번, 스펙트럼 중간에 검은 선이 생기는 이유는 흡수된 거죠. 물체가 검은 빛을 방출한 게 아니라 물체가 아니면 특정 원소가 본인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4번,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검은 바탕에 중간중간에 밝은 색이 나타난다. 백열전구, 얘네들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틀린 말입니다. 5번,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을 차가운 기체를 통과시키면 그럼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이 요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 거기에서 특정한 파장을 흡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간중간 검은 선이 나타난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원소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와야겠죠. 2번, 스펙트럼 선의 개수는 원자 번호랑은 관련 없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냥 스펙트럼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굵기는 모두 같다 아니라고 했었죠. 그 선의 굵기 또는 선 폭은 온도와 압력 또는 밀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고요. 4번,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의 위치는 다르지만 개수는 같다? 위치, 개수 다 다르다고 했죠. 5번,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난 검은 선과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밝은 선은 같은 원소는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